자, 책방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 이어서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한 문제를 내가 다시 해주기로 했었지. 90 몇 번이더라? 199. 199. 자, 199번 문제는 ABC를 5개를 나열할 때 C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CD가 이웃 또는 D가 이웃한다. 자, 또는은 합법칙이지. 따라서 CD가 이웃하는 경우에다가 더하기 DE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빼기 겹치는 경우. 겹치는 경우는 뭐야? CD도 이웃하고 DE도 이웃하는 경우야. 여기서 and 고로 바뀝니다. 동시에 만족이야. 동시에 CD도 이웃해야 되고 D도 이웃해야 되고 이게 바로 겹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겹치는 경우. 자, 그럼 CD가 이웃하는 경우는 CD를 하나로 취급해. 그럼 전체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이지. 곱하기 이웃끼리 나열 몇 팩? 2팩. 자, 이제 다시 DE가 이웃이야. 이번에는 DE가 이웃이니까 이렇게 이웃해야 돼. 그럼 DE가 이웃하는 경우는 전체 몇 개로 보여? 4개. 그 다음 DE끼리 나열 빼기. CD도 이웃하고 DE도 이웃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전에는 알파벳이 달랐거든? 근데 지금 알파벳이 D가 동시에 들어있어. CD도 이웃하고 D도 이웃해야 돼. 그럼 어떻게 나열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야? CD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돼, 이 문제. 이 D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CDE가 이웃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문제가 위에 거랑은 달랐어. 여기 좀 어려웠어. 그럼 CDE가 이웃이니까 CD를 한 개 취급하니까 전체 몇 개로 보여? 3팩이야. 자, 그런데 이웃끼리 나열인데 이웃이 3개니까 원래는 3팩이지. 근데 이 문제는 3팩이 아니야. 왜지? 많이 섞였지. 순서. D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CD가 이웃하고 D가 이웃하는 거야. 나 D랑 같이 있을래. 나도 D랑 같이 있을래. 그러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D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요게 위에 있는 문제들과 차이점이다. 자, 따라서 D는 가만히 있고 C2만 나열해야 돼. C2만. 양쪽에 있는 두 개만 줄을 서야 돼. 자, 어렵지? 자, 이 부분이 어려웠다. 똑같은 알파벳이 들어있어서 걔가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까지 해내야 돼. 자, 우리 몇 번부터 할 차례지? 몇 번이니? 224번이요. 224번이요. 그거는 옛날 드라마 중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있었잖아. 뭐 그런 문제야. 대칭수. 왼쪽부터 읽어도 오른쪽부터 읽어도 똑같은 수를 대칭수라 한다. 우영우가 대칭수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하자면. 근데 1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은 대칭수를 찾아야 돼. 자, 10보다는 크고 대칭수가 만보다는 작은 대칭수야. 근데 이걸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 뭐 12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찾으면 못 찾지. 수학적으로 찾아야지. 일단 생각. 네모는 몇 자리 수예요? 2자릿수. 아니면 3자릿수지. 4자리는 안 되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줄 거죠. 경우를 나눠. 그냥 막 찾으면 안 돼. 그럼 2자릿수가 대칭이 되는 방법은 되게 쉬워. 11, 22, 33부터 어디까지야? 99까지. 여기서 10보다 크니까 11 괜찮지? 따라서 몇 가지야, 얘는? 9가지.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지. 자, 이번에는 3자리 대칭수를 찾아야 돼. 3자리 대칭수. 그럼 3자리는 어떤 느낌이야? 딱 우영우 느낌이지.
이렇게 생겨야지. 양쪽 두 개 똑같고 가운데는 상관없는 거지. 맞아? 우, 영, 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세 자리니까 사람 이름처럼. 별똥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김 해도 되는 거지. 가운데도 똑같아도 되는 거지. 이름으로 하자면. 근데 지금 숫자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양쪽에 있는 숫자부터 일단 정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그게 바로 아까 두 자리 수하고 똑같이. 두 자리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9가지. 얘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 9가지. 1부터 9까지. 0은 안 돼? 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가 있어? 없잖아. 이거 착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운데는 상관이 없어. 가운데는 그냥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10가지.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야. 왜? 0 때문에. 이렇게 0이 변화를 갖는다. 0 때문에. 자, 양쪽에 있는 숫자를 정하는 방법 9가지. 가운데 정하는 방법 10가지. 쌤, 오른쪽 안정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9가지인 거야. 동시에. 동그라미 두 개가 동시에 9가지인 거야. 자, 이제 경우끼리 무슨 법칙? 합법칙. 잠깐 미안. 네 자리도 있네. 이거 5자리잖아. 많이. 9,999까지니까 4자리까지 가능한. 자, 4자리도 해야 돼. 4자리면 이런 느낌이야.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아니, 이게 4자리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게 대칭수지. 그치?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 10가지. No. 동그라미를 정하는 방법은 9가지 0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모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10가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동그라미와 네모는 개수가 다르다를 지금 2번 얘기했는데, 그치? 자, 안 틀릴 수 있겠지, 이제. 몇 번 틀리면 안 틀릴 수 있게 됩니다. 자, 2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웠어, 문제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짝수의 개수. 세 자리인데 짝수야. 세 자리인데 짝수야. 자, 짝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뭘 보고 짝수라고 해, 우리는? 어떤 숫자가 짝수라고 판단할 수 있어? 1의 자리를 보면 되지. 1의 자리가 보면 돼? 짝수면 되지. 맞아요?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야.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고. 자, 그럼 앞에는 안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따라서 1, 2, 3, 4, 5 짝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1의 자리가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2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1, 2, 3, 4, 5 중에 짝수 중에 하나를 내가 사용한 거야. 사용한 거 저렇게 지워줘야 돼. 이제 남은 카드는 몇 개야? 4개야. 4개로 몇 자리를 만들어야 돼? 2자리씩 만들어야 돼.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지. 자, 줄을 설까 안 설까? P일까 C일까? 그렇지. 1, 3이 왔을 때랑 3, 1이 왔을 때는 다르니까. 따라서 4P2라고 계산해야겠지. 자, 당연히 곱법칙이겠지. 당연히. 이거 문제가 왜 말이 이상하게 나왔지? 말을 2번 했어. 홀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홀수를 구하라라고 물어보면 될 거를 그렇게 안 하고 1의 자리가 5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은 그냥 1의 자리가 5인 수를 구하라고 하면 될 거를 홀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1의 자리가 5인 경우를 구하라. 되게 쓸데없는 표현이야 지금. 그냥 이건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1의 자리가 5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자, 몇 자리 수냐면 5자리 수야. 넷, 5자리 수. 5자리 수인데 마지막 숫자가 뭐야? 5지.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왜냐면 내가 밑줄을 친 거는 선택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 5가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숫자 5가 들어간 거니까 밑줄을 안 치고 5라고 쓸게. 진짜 5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문법을 우리끼리 정하자. 밑줄은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거 2가 들어간 거 아니야?
두 가지라는 뜻이야. 이거는 다섯 가지 아니야? 5라는 뜻이야. 이렇게 구분하자 우리끼리. 자, 5를 사용했으니까 지우면 돼.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숫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남았지. 당연한 게 7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그럼 6개 중에 몇 자리 만들어야 돼? 네 자리. 4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그럼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서 줄을 세워야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6P4 하면 답이 틀려. 왜일까? 그렇지. 0은 맨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부터 정하자. 0이 들어있을 때는 맨 앞에를 해결하자.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0은 못 오니까 몇 가지 올 수 있어? 그렇지. 5가지 올 수 있어. 이거는 진짜 5, 이거는 5가지 선택이야. 다르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내가 여기 사용했다고 치자.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야? 5개지. 이제 몇 자리 만들어야 돼? 세 자리. 5개 중에 3개를 뽑아 줄을 세워야지. 따라서 이게 답이야. 얘는 곱하면 안 돼. 진짜 오니까.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231번. 네 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그럼 홀수니까 4자리 하나, 둘, 셋, 넷 어디가? 맨 마지막에 홀수여야 돼. 홀수 체크해볼까?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지? 그럼 하나 지워.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남았지? 근데 아직 줄 세우면 안 돼. 왜? 0으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0 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여기 3가지. 그럼 또 하나를 지워야 돼. 그럼 남은 문자는 3개가 남았고 난 몇 자리 수가 필요해? 2자리 필요하니까 3, P2 하면 되겠다. 곱법칙. 자, 뒤에서부터 해야 돼. 232번에 별표를 하나 칠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짝수의 개수야. 선생님이 아까 풀 때는 짝수의 개수 풀 때 별표 안 쳤거든. 그치? 그냥 풀었고 이것도 홀수의 개수도 그냥 풀었거든. 근데 왜 갑자기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짝수의 개수에서 별표를 치라고 했을까? 함정 문제.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야. 자, 일단 기억은 이렇게 0이 들어있는 문제인데 짝수의 개수는 별표예요. 아까는 짝수의 개수 했는데 그때 0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방금 전에는 0이 있었는데 홀수였어. 그럼 조심 안 해도 돼. 그냥 풀면 돼. 짝수의 개수는 왜 어렵냐면 자, 4자리야. 그러면 1의 자리에 짝수가 와야지.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3개지. 0, 2, 4, 여기 3가지. 그럼 하나를 지우라고 하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필기하지 마. 이미 틀렸거든? 자, 왜 틀렸는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필기 안 해도 돼. 이 문제가 왜 별표인지를 봐. 아까랑 똑같이 풀면 틀려. 선생님, 짝수 0, 2, 4 3가지에서 하나 선택해서 4 지웠어요. 아무거나 지워도 돼. 0 지워도 돼, 2 지워도 돼, 4 지워도 돼. 그 남은 문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맨 앞에 0이 올 수 없어요. 0 가려. 그럼 1, 2, 3, 5, 4가지가 올 수 있어. 그럼 또 하나 사용했으니까 지워. 그 남은 문자가 4개야. 4개 중에 2자리야. 4P, 2.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푸는 방식인데 틀린 거거든. 이게 왜 틀렸냐면 내가 여기 0이 올 수 없어서라고 표현했지. 그치? 근데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야. 짝수니까. 근데 내가 0을 지웠어. 하나 지우기로 했잖아. 짝수 사용했으니까. 사용할 때마다 하나 지워야 돼. 그럼 이제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 경우는 3자리니까 5P3이야. 풀이 달라져. 이상해.
내가 뭘 지우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그게 왜 그러냐면 짝수에는 맨 마지막에 0으로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푼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푸냐? 일일이 맨 뒤에를 다 써야 돼. 짝수 다 써. 0으로 끝나는 거, 2로 끝나는 거, 4로 끝나는 거.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자, 이게 어렵다. 다시 잘 기억해. 0을 포함한 숫자 중에 짝수 문제는 경우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 경우1, 경우2, 경우3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0으로 끝나는 경우 0이 아닌 걸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풀이를 못 쓰는 문제라고 일단 외워야 되고 기억을 해내야 되고 0이 맨 뒤에 왔어? 남은 숫자 5개야. 얘가 바로 5P3이야. 첫 번째 경우는 해결했어. 자, 두 번째 경우 2가 왔어. 그럼 얘를 다시 살려주고 2를 지워. 이거 두 가지 아니야? 진짜 2야. 2가 지우면 아직도 0이 남아있지. 그래서 맨 앞에를 먼저 정해야 돼. 0 빼고 4가지. 하나 지워. 남은 숫자 몇 개야? 4개 남았지? 4개로 두 자리니까 뭐야? 4P. 요게 두 번째 경우. 자, 그런데 3번은 둘 다 0이 아니지. 이번에 4로 끝나지. 그럼 얘는 새로 풀어도 되지만 맨 뒤에 4로 끝나면 맨 앞에 0이 올 수 없어서 내가지고 4P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0이 아닌 숫자끼리는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물론 똑같은지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도 돼. 풀다 보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덧셈할 필요 덧셈할 필요 없고 곱하기 2 해도 된다고 그랬지. 자, 짝수의 개수 문제가 어렵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다음은 234번. 자, 234번 이상한 표현이 나오네.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라는 표현이 나왔어. 사전식,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을 안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사전식으로 배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 A, B, C, D, E 이게 맨 앞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은 A, B, C, E, D 사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사전식이야. 사전식이야. 순서가. 그 다음에 A, B, C는 끝났으니까 A, B, D를 시작해. 그 남은 문자 A가 B니까 A, B, 그 다음에 E, A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 걸 사전식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빠른 것부터 쓴다. 여러분 알파벳 외웠잖아요. A, B, C, D, E, F, G 그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전식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잘 안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 사전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맞춤형으로 좀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숫자로 바꿔. 1, 2, 3, 4. 그리고 사전식을 크기 순으로 바꿔. 작은 것부터 큰 순서. 숫자가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A, B, C, D가 뭐야? 1, 2, 3, 4, 5야. 그 다음 뭐야? 1, 2, 3, 5, 4 아니겠니? 그 다음 작은 수? 그게 A, B, C, E, D랑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숫자로 푸는 게 더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대신에 내가 만든 지금 이 방법은 숫자가 어떤 것부터 나열한다?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열한다. 그걸 사전식이라고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럼 숫자로 바꿔서 풀자. 그러면 D, C, E, A, B는 숫자로 고치면 얼마야? 여기 다 써있잖아. D가 4니까 4고 C가 3이고 E가 5고 A가 1이고 B가 2인가 4, 3, 5, 1, 2는 몇 번째 오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1, 2, 3, 4, 5부터 크기 순으로 나뉘었을 때 4, 3, 5, 1, 2는 몇 번째 오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1로 시작하는 5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4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2도 지나가야 돼. 3도 지나가야 돼. 근데 4는 다 지나가면 안 돼. 4, 3, 5, 1, 2는 4, 1로 시작하는 거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4, 2로 시작하는 거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4, 3은 일치하니까 다시 하면 안 돼. 다시 하면 안 되니까 4, 3 뭐가 제일 빨라? 1이 제일 빠르지. 작은 것부터 나열하는 거야. 4, 3, 1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4, 3, 2로 시작하는 거 다 지나가야 돼. 이제 4, 3 뭐 나올 차례야? 4, 3, 5 나왔지. 5 나왔지. 그럼 4, 3, 5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수가 뭐야? 1, 2지. 이렇게 찾아야 돼. 일일이 나열해서 그 해당 숫자가 될 때까지 찾아내야 돼. 4, 3, 5, 1을 찾았다. 그러면 1로 시작하는 4자리. 그럼 4개를 줄 세우는 거야. 몇 팩? 4팩. 그 다음은 4팩. 그 다음은 4팩. 그 다음은 3개야. 3팩. 3팩. 그 다음 2개니까 2팩. 2팩.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 나왔지. 그럼 얘도 1개라고 세줘야 돼. 얘를 빼먹으면 안 돼. 마지막 1개 세줘야 돼. 자, 이걸 다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어렵지? 어려워, 그치? 자, 한 번 더 보여줄게. 어려우니까. 스터디는 몇 번째 위치하는지 구하시오.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스터디. 자, 스터디를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한번 쓸게. A, B, C, D, S, T, U, Y. 자, 여기 이제 사전식으로 쓴 거야. 사전식으로. 그러면 1, 2, 3, 4, 5로 바꿔서 풀자. 숫자로 바꿔서 풀자. 영어로는 힘들다. 헷갈린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숫자로 맞추면 2, 3, U가 4, T가 1, Y가 5. 2, 3, 4, 2로는 몇 번째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야. 언제?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야. 그러면 2, 3, 4, 2가 되려면 제일 먼저 1이 시작하는 거 지나가야 돼. 몇 회? 4회. 그 다음에 2는 지나가면 안 돼. 2가 일치하니까. 2가 일치하니까. 2가 일치하기 때문에 2, 1로 시작하는 거 지나가야 돼. 3회. 3개니까. 그 다음에 2, 2는 안 돼. 똑같은 건 안 돼. 2, 3. 2, 3은 똑같잖아. 그치? 그럼 2, 3 다 지나가면 안 돼. 그럼 작은 것부터. 2, 3, 1로 시작하는 거 다 지나가야 돼. 2회. 그 다음에 2, 3, 1 다음에 2. 안 돼. 3. 안 돼. 4. 일치했어. 일치했지? 그럼 이제 2, 3,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뭐야? 1호. 그럼 찾았잖아. 한 개. 찾았지? 이제 얘네들 다 뭐 해주면 돼? 뭐 해줘야 돼? 합법식, 고법식? 합법식이 돼야지. 자, 선생님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2번 풀어드렸습니다. 2번. 그리고 선생님 블로그 주소 다 보내줬지? 카톡으로. 영상 보고 싶을 때 보라고. 못 받은 사람 있어? 주소 못 받았어? 유튜브. 아니, 유튜브 말고 블로그에도 올리거든, 요새는. 받았지? 두 사람 못 받았나? 받았어? 주문 눌러 지금. 거기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올릴 거니까 새로 안 보내줄 거란 얘기야. 그냥 거기 들어가서 보면 돼. 거기 해당 번호가 순서대로 돼 있을 거야. 자. 이제 C로 넘어간다. 조합으로 넘어간다. 조합. 자, 우리 NPR N부터 R개를 곱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그치? 근데 선생님 이거는 계산법이지 정의가 아니라 그랬다. 진짜 정의는 뭐였어? 팩토리얼 2개였어. 기억나나? 한 번도 안 썼을걸? N팩 나누기 N 빼기 R팩. 이게 원래 순열의 진짜 정의야. 근데 이것보다는 N부터 R개 곱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특히 R이 문자일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팩토리얼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주의하시고 이 팩토리얼을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외워주면 돼. 그렇다면 NCR은 뭐냐? NCR은 NPR에서부터 출발해.
NPR을 또 사용해. 근데 오른쪽에 있는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게 NCR. 이게 NCR 계산법이야. 그리고 NPR 자리에 위에 있는 정의 팩토리얼을 대입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R팩이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분모에 R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 나누기 R팩하면 이 모양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둘 다 기억하면 베스트고. 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이쪽이 어려운 사람은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자, 이게 NCR 계산법이다. 그런데 NCR은 특징이 특이한 공식이 하나 있어. NCR이랑 NC, N 아니라 똑같아.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C만 공식이야. P는 이 공식 안 통한다. 수열은 공식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조합 C는 무지무지하게 공식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은 이것만 배워도 해결이 된다. 그럼 나머지 공식은 언제 나오냐? 내가 고3 때 다시 배운다고 했지?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로. 그때 C 공식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다. 그때.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도 할 줄 알아요. 이거 서술형에 이게 등호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종종 나옵니다. 아시겠죠? 빈칸 채우기 같은 거고. 자, 그럼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증명이 돼. 자, NCR 어떻게 표현해? 왼쪽 거가 분자야. 그래서 왼쪽 거가 분자니까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N 빼기 R,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 그 다음에 조합은 항상 이 R, 오른쪽에 있는 걸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이게 조합의 계산법이지. 그쵸? 자, 좌변을 팩토리얼로 쓰면 이렇게 돼. 이제 우변, 얘도 팩토리얼로 써볼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왼쪽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이야.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 그리고 팩토리얼이야. 근데 이거 계산은 뭐야? R이지. 괄호로 풀고. 그냥 R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에 한 번 더 나눠진다. 이게 조합의 특징이지. R팩이 오른쪽과 팩토리얼이 나누기가 들어간다. 오른쪽이 뭔데? 얘잖아. 얘 팩토리얼이 분모에 하나 더 들어간다. 이게 조합의 계산법이었지. 얘는 지워버릴게요. 계산해놨으니까. 자, 그랬더니 둘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됐지. 자, 다시 왼쪽 거 팩토리얼. 그 다음 분모는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 여기까지가 수열이야. 그런데 조합은 오른쪽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오른쪽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그대로 해서 풀어본 거야. 근데 그 둘이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증명은 끝난 거야. 자, 언제 써먹기 좋냐?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10을 풀어야 돼. 이 공식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안 쓰는 사람은 일단 10P7로 푸는데 오른쪽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준다. 이게 10C7 계산법이야. 그러면 10P7은 10부터 7개 곱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누기 7팩. 7, 6, 5, 4, 3, 2, 1. 그러면 똑같은 부분을 얼른 지워주면 돼. 그럼 남는 부분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약분이 쫙 되니까. 이거 곱하기 또 열심히 하는 애들 있다, 진짜로. 안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10C7은 뭐랑 똑같아? 10C? 10 빼기 10이랑 똑같아. 방금 배운 공식. 이건 C만 통하는 공식이다. 또 얘기하지만 P에다 쓰면 안 돼. 큰일 나. 둘이 똑같아. 얘 10C3이잖아. 그래? 10C3. 10P3 나누기 몇 배? 3팩. 10P3 나누기 3팩. 그럼 얘는 10부터 3개. 3팩이니까 3이면. 자, 어때? 저기 비교해봐. 똑같다는 거. 약분이 되어 있지, 이미. 그러니까 숫자가 이 공식을 언제 쓰는 게 좋냐면 항상 시도해봐. 시도했을 때 오른쪽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10시 3에서 출발한 사람은 10시 10시 7과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7은 더 커지니까 그거는 별로 이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은 오른쪽 숫자가 작아지면 무조건 이익이다. 그때 쓰는 게 좋다. 오른쪽 숫자가 커지면 불리해진다. 계산이 느려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자, 237번. 9CR과 9CR 빼기 5가 똑같대. 그랬을 때 R을 구하래. 좀 잘 봐. 9 똑같지? 9가 똑같아. 그럼 상식적으로 R과 R 빼기 5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왼쪽이 똑같으니까 오른쪽이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지. 그런데 문자가 지워져. 어이구, 마이너스 5지. 자, 선생님이 문자가 지워지면 참 거짓으로 판단한다 그랬다. 참이 거짓이야. 거짓. 해가 없다. 응? R을 구하시오. 답이 없다가 답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럼 뭐냐면 이거는 경우 1을 푸는 거야. 경우 1을 푸는 거야. 자, 필기. C와 C가 같다 문제는 경우가 2개다. 이렇게 기록해놔. C와 C가 같다 문제를 풀 때는 몇 번 풀어야 된다? 2번 풀어야 된다라고 필기해놔. 이건 C만 통하는 거야. P는 안 통해. 또 얘기하지만 이 공식은 C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1번을 풀었더니 답이 안 나와. 그럼 2번도 풀어야 돼. 아니 원래 2번 풀어야 돼.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답이 실제로 2개가 다 될 때도 있어. 자, 2번 풀이. 2번은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이 공식을. 언제? 둘 중에 하나만. 이것도 주의사항이야. 이 공식을 쓰는데 둘 다 쓰면 안 돼. 둘 다 쓰면 1번하고 답이 똑같아져. 그래서 둘 중에 한쪽만 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만 쓸게. 9CR은 뭐랑 똑같아? 9C? 9 빼기 R과 똑같아. 공식 쓴 거야? 공식 쓴 거야? 오른쪽은 공식 쓰지 마. 안 돼. 쓰면 안 돼. 한쪽만 써야 돼. 또 얘기하지만 C는 C 문제의 두 번째는 공식을 한쪽만 써야 돼. 그럼 이제 또 상식. 9와 9가 똑같아. 그렇다면 얘기는 오른쪽 9 빼기 R과 R 빼기 5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2R은 14, R은 7. 이번엔 답이 나왔잖아. 끝. 답이 둘 다 나올 때도 있어. 선생님이 본 것 중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그리고 R 값이 막 3개, 4개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어. 어렵게 낸 선생님. 1번과 6번을 풀었을 때. 자. 아,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 내가 R을 구했을 때는 검사해야 돼.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R이 7이잖아. 7을 넣었을 때 9C7 가능하니라고 했을 때 9C7은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거 필기했어. NPR과 ECR은 공통적으로 N이 R 이상이고 R은 0 이상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이거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돼. 따라서 7을 넣었더니 9C7이니까 가능해. 9,7이니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7을 집어넣어. 9C2가 돼. 9C2. 9C2니까 9,2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정확한 정답이 된다. 지금 내가 얘기해도 아마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못한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예를 들어서 R이 7, 1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치자. 풀었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둘 다 답으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근데 11은 안 돼. 왜? 11을 여기다 넣으니까 9시 11. 9, 11 안 되잖아. 부동만 깨지잖아. 따라서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이 5명 중에 몇 명이나 기억하겠냐는 거지. 이 문제가 지금 교재 없거든. 나는 지금 설명해줬지만. 그래서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안 틀렸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서. 요거 진짜 강조한다. N은 R 이상, R은 0 이상. 이거는 항상 만족해야 돼. 항상. 당연하지. 10명 중에 20명을 뽑을 수 없어. 10명 중에는 최대 10명까지만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0명은 뽑는 거 가능해. 0명. 또 느낌은 이상해. 1명부터 뽑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0명을 뽑는다도 가능해. 하지만 마이너스 1명을 뽑는다는 거 없어.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1명 뽑는다. 네.
자, 그래서 85가 나왔어. 85가 나왔으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85가) 나오면 8P5로 고치시고 나누기! 이렇게.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방식은 85를 뭘로 바꿔? 숫자가 작아졌네. 5보다 3이 작지? 이렇게 푸는 사람은 8P3 나누기 3편이니까 얘는 5개 나요? 얘는 3개 나요? 훨씬 더 유리해지지. 두 번째 풀이로 푸는 게 좀 더 똑똑한 학생이다 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자, 구시형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감각적으로 풀기 힘들어. 구시형은. 9P0 나누기 0패야. 혹시 0패 얼마인지 기억나니? 네. 오케이. 그럼 9P0, 9부터 0이 어떻게 나야 돼? 돼? 여러분, 0개를 나열한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치? 0이라고 쓰면 틀렸어. P와 C는 0이 답이 될 수가 없어. 항상. 그치? 9P0은 그래서 이럴 때 팩토리얼이 필요한 거야. 이럴 때 9패 나누기 9빼기 0패. 9패가 아니야. 둘이 똑같네? 약분해서 1이지. 한 가지야. 0가지가 아니야. 자, 그리고 주의한다. 0이 나오면 좀 틀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외워도 돼. NP0과 NC0은 1이야. 오른쪽에 0이면 무조건 1이야. 이걸 외워서 풀어도 서술형이 감점당하지 않아. 감점당하지 않아. 이렇게 풀어도 돼. 안 되거든. 오른쪽이 0일 때 무조건 1이다.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 외워도 좋다. 246번. 자, 다 P로 바꿔야 됩니다. M 플러스 1 P3 나누기 3패 N패 NP3이지 먼저 NP3으로 쓰고 나누기 3패 항이 3개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할게. 3패기 6이거든. 3이 1이니까. 그럼 분수는 사라졌잖아. 이제 N 플러스 1부터 3개 쓸 거야. n부터 3개 쓸 거야.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보면 공통이 있어. 뭐가 있어? 약분은 안 돼. 얘는 없으니까. 약분할 수 없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 돼. 공통으로. 묶으면 앞에 뭐가 나와? n 플러스 1이 나와. 더하기 뒤에 뭐가 나와? n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면 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1. 자,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건 어려워. 3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 방정식을 풀 때 무슨 제법? 조립 제법을 써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연속이었다면 그냥 숫자 넣어도 돼. 근데 연속이 아니므로 이거는 전개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쓰면 해가 하나 나올 거고 나머지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은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근데 인수분해 했을 때 허근이 나오거나 분수가 나오면 답이 아니야. 왜? n은 자연수니까. n과 r은 정수야. 정확하게.
7번의 네모는 n개 중에서 순서로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뭐 조합이라고 하겠지. 그냥 좀 한글로 써야겠네. 이거는 문제가 좀 어색하다. 한글을 답을 쓰는 게 있네. 자, 이거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8, n 다르고 3, 5 달라. 아까처럼 왼쪽이 똑같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아야 돼 한번 풀고 공식 써서 한 번 더 풀고 두 번 푸는 문제라고 했었잖아. C 문제는.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그지?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야. 이건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어. 8C3은 8P3 나누기 3패. NCO는 MPO 나누기 5패. 8P3은 8, 7, 6이고 3팩은 6이야. 5팩은 5, 4, 3, 1. 1은 안 쓸게. n부터 5개. 그럼 6 약분했고 5, 4, 3, 2를 곱하니까 120을 여기서 곱해요. 결국은 이거 5개 곱한 거랑 120 곱하기 8 곱하기 7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럴 때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지? 5개네. 계산이 좀 힘드네. 예를 들어 5 집어넣으면 5, 4, 3, 2, 1. 안 되지. 여기를 120으로 쓰지 말고 5, 4, 3, 2를 그대로 써볼게. 5는 아니잖아. 5, 4, 3, 2, 8, 7이니까. 따라서 7 넣어볼까? 7, 6, 5, 4, 3. 5, 4, 3까지는 똑같은데 2, 8, 7인데 여기 7, 6밖에 없으니까 또 안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8을 집어넣으니까 내 눈에는 똑같은 게 보이네. 자, 수치 대입을 마지막에 했어요. 이거는 오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지? 연속한 5개니까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왼쪽이 똑같네. 250번은 또 249번도 틀리겠네. 왼쪽이 똑같으면 몇 번 풀었어? 아까 2번 풀었어. 첫 번째 오른쪽 길이 같다. 왼쪽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해가 없잖아. 12는 3. 두 번째는 뭐? 둘 중에 한쪽만 공식 써라. NC, N120. 얘만 공식 써. 오른쪽은 공식 쓰지 마. 그럼 이제 오른쪽 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 풀면 답이 2번에서 나오지. 요게 이제 아까랑 문제 똑같아. 249번이 조금 특이한 문제였던 것 같아. 왼쪽이 똑같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험에는. 자, 255번. 학교의 학생의 임원 모집에 남학생 3명, 여학생 7명이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남자 2, 여자 2 뽑는 방법이야. 자, 남자 3, 여자 7명 중에 남자 2, 여자 2 뽑아야 돼. 그러면 남자는 남자에서 뽑고 여자는 여자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3명 중에 2명을 뽑아. 자, P야, C야. 아유나,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 P일까, C일까? 뭐겠니? 여기선 C지. 왜? 그냥 뽑기만 하잖아. 그냥 대표 뽑는 거야. A, B 뽑으나 B, A 뽑으나 똑같이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C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여학생 몇 명 있어? 여학생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2명 뽑을 거야. 그런 거야. 7명이 2명이니까 7? C2가 되겠지. 자, 여학생은 7, C2가 되겠다.
무슨 법칙? 곱법칙! 동시에 뽑는다 또는 연달아 뽑으니까. 자, P가 아니라 C가 되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P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이야. 순서 없으면 C. 지난번에 배웠던 거 나왔네. 고비짝수. 선생님이 합은 못 외워도 곱은 외우라고 했다. 고비짝수, 고비홀수 또 써보자. 고비홀수 어떻게 푼다? 고비홀수? 모두홀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외웠네. 합은 외울 수 없어. 곱만 외워, 곱만.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모두 홀수 외워야 돼. 곱이 짝수는 그럼 뭐야? 모두 짝수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 하나라도 짝수면 곱하면 짝수야. 적어도 하나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렇지. 빼기. 중요한 글자 뭐? 모두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라고 했다. 전체 빼기 모두 써놓고 사건을 부정하라고 했다. 모두 홀수란 얘기지. 짝수가 아닌 홀수니까. 전체 빼기 모두 홀수가 바로 곱이 짝수다. 이렇게 곱 문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합 문제는 일일이 해야 된다. 뭐 홀인 경우, 홀 작은 경우, 짝홀인 경우, 짝 작은 경우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합 문제야. 합은 외울 수 없다. 하지만 곱은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풀어야 되니까 전체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한다. 그냥 세 개를 뽑는 거지. 15개 중에 세 개를 뽑으래. 그러면 15개 중에 세 개를 뽑는데 C일까 P일까? C야. 그냥 뽑기만 해. 세 자릿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 자릿수를 만들면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뽑기만 했으니까 C야, C. 빼기. 모두 짝수가 아니면 모두 홀수. 자, 1부터 15까지 홀수 몇 개 있어? 몇 개? 14까지만 해도 7개야. 홀수 짝수가. 얘들아. 어쩌니? 홀수가 몇 개인지 모르네. 8개 있어, 8개. 8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873이 돼야 돼. 홀수 8개, 짝수 7개가 되지. 맞지? 7개.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들 졸려. 자, 261번.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달에 진도를 거의 끝낸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 6월 달에는 6월 말에 시험이고 복습? 학교마다 프린트?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학교별로 다 다르잖아. 프린트 하는 사람. 바빠요. 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6명 중에 연극에 출연할 주연 2명, 조연 2명을 뽑으래. 그러면 주연부터 뽑자. 6명 중에 2명 뽑자. C! 맞아? 주연 A, B, 주연 B, A 달라? 똑같지? 주연 A, B랑 주연 B, A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남은 4명 중에 조연 몇 명 뽑아야 돼? 다시.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주연이 조연도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 친구의 질문이 맞는 거야. 그 생각이 합리적인 거야. 1인 2역 있잖아요. 맞아. 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야, 사실은. 그럼 괄호 열고 단. 한 명은 한 가지 역할만 맡는다라고 써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지금 푼 거야. 이렇게 의외로 수학 문제에 오류가 많다. 어디에? 시중 교재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한다 하면 오류야, 오류. 왜? 시험 볼 때 있지? 그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 거야. 선생님들이 문제집에서 갖고 오시되 오류를 있는 거를 오류를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대로 카피해서 내면 오류가 생겨. 자, 그다음에 1
해볼까? 8개의 과자 중에서 4개의 과자를 고르래. 그럼 8개 중에 4개 뽑는 거지. 자, 8C4야, 8P4야. C. 그렇지. 사실 느낌 오지, 이제? 남자 5, 여자 6 중에서 대표 3명 뽑으래. 그럼 그냥 성별이 없지, 지금. 대표 3명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3명 뽑으면 되지. 그럼 그냥 11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는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너무 쉽게는 안 나와. 약간 허무하게 나오는 문제야. 쉬운 문제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275 좀 어려워졌네. 275. 자, 275, 276, 277. 자, 오늘 숙제는 277까지 가겠습니다. 277. 서로 다른 5종류의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A, B가 각각 2개씩 선택하는 5개의 방과후를. 근데 왜 이런 거 실제로 겪잖아. 친구랑 방과후 선택하는데 또는 선택 과목 선택하는데 야, 2개씩 골라야 돼. 너 뭐 골랐어? 나 이거 골랐어. 이런 얘기 하지. 그럼 우연히 똑같아. 와, 우리 둘이 똑같다. 절친끼리는. 그러다가 에이, 하나도 안 똑같다. 또는 겹치는 게 하나 있네. 뭐 이런 대화 나누지. 그런 상황이야. 한 종류만 같은 경우. 그럼 일단 한 종류만 같다 그랬으니까 방과후 수업은 1, 2, 3, 4, 5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의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둘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먼저 A가 먼저 고를게. 일단 A가. 그럼 A가 몇 개 골라야 돼? 5개 중에? 서연아, A가 5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얘들아, 각각 몇 개를 고른다고 써있잖아. 2개를 고른다고 써있잖아. 그럼 그냥 2개를 고르면 되지. 왜 대답 못해? 5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A가 나 1번, 3번 골랐어 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가 고를 차례인데 B는 A랑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겹치려면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일단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B가 이 2개 중에 뭘 겹칠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걸 이 시기를 해야지. 2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근데 겹치는 게 2개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제 어디서 골라야 돼? 안 겹치는 거 중에 하나 골라야지. 안 겹치는 게 여기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자, 위에 게 A가 고른 거고 밑에 게 B가 고른 방식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참고로 쌤 B 먼저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지. B 먼저 해도 되지. 그럼 결과는 똑같지. 그지? 푸는 법은 똑같지.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상관이 없는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골랐다. 곱법칙이지. 여기는 다 곱법칙이지. 왜? 연달아 선택하니까. 동시 선택 또는 연달아 선택이니까. 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277까지 해결했습니다. 문제 푸시고 질문 주세요. 설명 들은 거 질문해도 좋습니다.